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장예지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지난 1회차부터 달려온 인권 시리즈가 어느덧 마지막 3회차에 도달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길게만 느껴졌지만 함께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인 만큼 끝까지 함께 집중하시고 같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했던 1, 2회차 강의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회차에서는 존엄을 기억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시혜가 아닌 상호 존엄으로 자원봉사를 재정의하고 일상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회차 11월 19일에 진행된 강의에서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 돌봄의 언어로 라는 주제로 자원봉사 현장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와 그 차별적 언어를 인식하고 돌봄의 언어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 내용도 까먹을 수 있어 한 번 더 교육에 필요한 사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오늘 강의에선 여러분의 이름을 이름 플러스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로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름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면 아래 참여자 이름 바꾸기를 통해 바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강의는 강의 시작 전후 10분간 도센터 직원이 수기로 출석 체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료증은 강의당 1.5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보니 줌 아이디가 본인 아이디가 아니거나 영어로 되어 있어 참여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름 바꾸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아직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확인을 위해 강의 끝까지 꼭 접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름 바꾸는 방법은 PC와 모바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줌 하단에 참가자를 클릭해 자기 이름을 찾고 점 3개 혹은 자기 이름을 클릭하여 바꾸기 화면에 들어간 후 이름을 이름 플러스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바꾸고 변경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기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줌 하단 참가자 이름을 클릭한 후 본인 이름을 찾고 이름을 이름 플러스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바꾸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스텝이 직접 채팅으로 개별 메시지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채팅으로 본인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동안 참여자분들의 마이크는 전체 음소거 상태로 진행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모인 질문이나 답변은 강사님께서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강의가 끝난 후 Q&A 시간에 모아서 답변할 예정입니다. 만약 시간상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추후 별도 콘텐츠로 정리해 SNS에 공유드릴 예정이오니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전 신청 때 안내드린 것과 같이 오늘 강의는 추후 콘텐츠 활용을 위해 녹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강의 시작 전에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매번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대마다 새로운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지난 1, 2회차 때는 일상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분위기를 풀었다면 이번 강의는 강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만약 채팅이 어려우시다면 줌 하단에 있는 반응 버튼을 힘껏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이름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거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본인 기분은 어땠나요? 입니다. 사실 일상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 돌이켜보며 살면서 거절해본 경험은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답변을 기다려보며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분들은 알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저는 최근에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도 조금만 먹고 아침에 버스도 한 정거장 전에 내려 열심히 산책을 하곤 하는데요. 글쎄, 본래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하잖아요. 주말에 가족들이 치킨을 시켰는데 옆에서 한 입 먹어보라고 제가 안 된다고 힘들게 거절했던 적이 있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치즈볼과 또 치킨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참으면 나도 멋진 모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혹시 거절을 경험해 보거나 내가 최근에 거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29400님, 거절은 어렵죠. 조금씩 연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킨 거절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이 치킨을 안 먹고도 네,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나에게 필요한 심리적 거리두기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고 댓글창에 살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 한 줄이 오늘 강의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불빛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8865님, 친한 언니 최근에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 운동을 거리두기 필요하다고 지금 9055님이 시부모님도 있고요. 친구 이름을 직접 남겨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 상사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릴 때, 또 친구의 무리한 부탁을 계속될 때 저 역시도 관계가 너무 가까워 오히려 지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추고 나에게 필요한 거리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아침길에도 출근길 경비 아저씨와 또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며 커피숍에서 향긋한 아메리카노를 맡으며 종업원과 같이 인사를 나누었겠죠. 이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사님은 심리와 상담을 전공하시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건강한 거리, 감정적 소진 예방을 주제로 건강한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오셨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한 관계의 태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권시민 시리즈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모두의 행복을 위한 관계의 태도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건강한 거리두기와 마음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편안하게 잘 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채팅창에 1번을 남겨주실까요? 네, 그럼 제가 좋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왼쪽, 오른쪽 채팅창을 보면서 잘 소통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 교육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소개를 안 했을까요? 네, 소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소개를 안 한 부분은요, 제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퀴즈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힌트가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벌써 이은하 선생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제 이름은 이소희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 이름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키워드 3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모두 이와 소와 희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단어입니다. 이로는 이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소로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희루는 어떤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두 글자의 단어입니다. 희로 시작하는 두 글자. 무엇일까요? 김혜숙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키워드는요, 제가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약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저는 우리가 물론 줌이지만 한 분 한 분 입장에서 이해하고 싶고요.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면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충분히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거죠? 네,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여러분의 자원봉사에 있어서 제가 작은 희망을 선물 드리고 돌아가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네, 앞에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강사라면 누구나 다 명강사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명강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채팅창으로 저에게 애둘러 표현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명강사의 조건을 일찍 끝내주는 강사. 그렇죠. 우리가 수평적인 분위기에서는 일찍 끝내주는 강사가 1등 강사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저를 처음 뵈신 분들 첫인상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러면 그 조건에 부합되는 강사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 1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쉽고 재미있고 네, 1번 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부합되는 강사는 아닙니다. 저는 슬라이드 욕심이 상당히 많아서 1시간 강의면 원래는 약 한 50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1시간 10분을 준비하는 강사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하죠. 오늘 제가 이곳에서 명강사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관계 속에서의 건강한 거리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존엄을 지키는 관계 태도와 다름의 인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경계 침범의 심리적 신호와 회복의 기술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교육에 앞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채팅창으로 소통 안 해주셔도 좋고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땡땡이다 혹은 땡땡땡이다. 다양하게 의견을 주실 수 있겠죠? 지금 머릿속으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이 질문들을요, 실제 교육 현장, 대면 교육에서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는 사랑이다, 마음이다, 따뜻함이다. 그런데 저는 비타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자원봉사는 성장의 원동력이다. 튼튼한 징검다리다.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요, 오늘 교육이 마무리될 때쯤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이렇다라고 채팅창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너무나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자를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이 부분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이 글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사람, 삶, 네, 삶. 좋습니다. 이 글자를요, 사람으로 읽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삶으로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관계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관계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상자에게 과도하게 감정이 이입되어 힘들어요.
이건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데 함께 자원봉사하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피로가 너무나 누적돼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저는 왜 지칠까요? 좋은 관계는 경계가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십시오. 근데 좀 어려우시죠? 네. 때로는 제가 대면 교육 현장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은요,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GPT에게. 네, 검색하신 분 계실까요? 네, 오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요, 바로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차를 너무 바짝 붙여서 가는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러면 사고의 확률이 매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앞에 시야가 가려지는 경험들 여러분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지 내가 안전해질 수 있다.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도로에만 도로교통법 제19조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관계교통법 제19조.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요, 거리의 유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우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너무 멀어진다면 이 관계에 있어서도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지금 핀란드입니다. 자, 핀란드에서는요, 자, 이 화면에 보시면 두 좌석이 있습니다. 이 두 좌석이 있는 곳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옆자리는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모르는 외지 관광객이 핀란드에 와서 옆에 사람이 앉아 있어서 그 옆에 우리는 앉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핀란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핀란드에서는 안전거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화는요, 핀란드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존재합니다. 저는 약 한 20년 전이었을까요?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공개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20년 전에 처음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지하철에서 너무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니 일본에도 간이라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간이라는 이 문화는요, 간격과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 건강한 거리두기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면은 심리적 균형과 안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너무 가까우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가 가까워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발생될 수 있고요.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다면 또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움과 거리 두기 사이에 우리는 유연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채팅창으로 소통해 주실까요? 저건 뭘까요? 네, 다양한 창의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무도 답변을 안 달아주시네요. B, 좋습니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B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최윤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물,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성냥, 멸치, 아직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의견을 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뜨개옷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겠습니다. 짠! 나왔나요?
이제 답변을 안 달아주시는 건가요? 고슴도치 최미경 선생님. 네,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줌 상황이지만 큰 박수로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짠, 짠. 네, 고슴도치가 정답입니다. 네, 이제 잠시 고슴도치 이야기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고슴도치가요, 추운 겨울날 너무나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다가갔다라고 해요. 가까이,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다가가니까요, 이 따끔따끔한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체온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슴도치의 이야기에서 이 거리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용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여기는 제가 찾은 이미지는 가시덤불이 있는 숲입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속에 들꽃이 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관용이란 가시덤불 속에 핀 들꽃과 같아서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거리를 유지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꽃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선으로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방임과 다름없다. 방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아무렇게나 자라게 하여 일의 본질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방임의 위험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원칙이 없고 경계가 없는 관용은 곧 방임이라는 겁니다. 자, 원칙이 없고 경계가 없다면 가시덤불이 아무렇게나 자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지금 관용과 방임은요, 꼭 우리가 조직이나 자원봉사 현장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 개인에 있어서도요, 너무나 관대함이 지나치면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용과 방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자로서 어떤 원칙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겠죠. 나는 정해진 활동 시간 외에는 나의 개인 시간과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이러한 명확한 원칙이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참자. 사실 별것도 아닌 일이야. 저 사람도 힘들 텐데 그냥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자. 따질수록 너무 귀찮아지니까 한 발짝 물러나 있자. 사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니까 보자 하니 나를 진짜 보자기로 하는 거야?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이걸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의와 권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호의가 의미하는 거는요, 내가 선택한 친절입니다. 그리고 권리는 상대가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죠. 이 호의와 권리, 여기에서도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칙, 나의 마지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의, 권리, 이 부분은 존중과 배려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존중과 배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은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두 단어가 타인의 관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배려라는 말로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관점에서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친한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워낙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죠. 무뚝뚝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노력합니다. 내 주머니 사정이 현재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위로의 주를 사줄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술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또한 너무나 힘든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면 내가 힘들었을 때 진정 나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경험이 있으신지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나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준 경험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준 경험도 잘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힘들었을 때 술 먹자 혼술을 한 경험은 있었지만 나를 위한 위로의 주도 사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의와 권리 이전에 나에 대한 배려를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경험도 매우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타인은 현상이다 이 문장을 갖고 왔습니다. 1번, 2번 중에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들으셨을 때 1번, 2번 중에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번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1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주 안전한 공간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상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날의 날씨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비 오는 날이 진짜 싫어요. 그렇다고 내가 너 비 오지 마라고 할 수 없죠. 이렇게 현상은 내가 어떻게 조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은 현상이다 이런 말 또한 타인을 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랑 너무 다른데 이랬을 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소스부터가 틀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또한 깊이가 있는 책이나 영화를 봤을 때도 와 깊이가 틀리네. 완전 접근하는 방식부터가 틀려. 완전 놀라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틀리다, 이 부분을 우리는 다르다 라고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조직 내에 갈등이나 자연봉사 현장에서의 불통이 있었을 때도 틀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예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데요. 매번 음악을 틀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내 귀에는 너무나 시끄럽게 들릴 뿐입니다. 친한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요. 정말 내 취향이 아는 옷을 늘 입고 다녀요. 진짜 속으로는 정말 패션 테러리스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너무나 영화가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상에는 진짜로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귀에 너무나 시끄럽다라고 들렸던 음악이
그 사람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들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너무나 패션 테러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옷이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물한 옷이기에 너무나 특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전혀 1도 감동이 없었던 그 영화가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의 요소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행성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지구랑 다른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미지의 행성을 탐구하듯 타인을 연구하듯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타인을 연구하듯 대한다라고 제가 표현했죠. 연구하듯 대한다라는 거는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 있어서도요, 관심과 호기심이 없다면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아, 그래, 다르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 있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타인을 연구하듯 대하라는 것이죠. 태양계 너머에 있는 행성이 우리의 지구처럼 바뀌길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건 바로 현실성 없는 공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이해 못하겠다. 그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미지의 행성이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이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 가사는 무엇일까요? 채팅창으로 소통해 주십시오. 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소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여, 이 가사를 들으면 난 이 노래가 떠오른다. 벚꽃 엔딩 좋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또 그대여라는 노래를 들으면 어떤 가사가 떠오를까요? 네, 맞습니다. 그대여라는 노래 가사. 잘 생각이 나지? 아, 그대여 울지 말아요. 아, 좋습니다. 걱정 말아요. 무화과 나무와의 데이트. 제가 잘 모르는 것을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잊지 마오. 응팔. 바람도 차가운 날 저녁에. 그대와 나와 같다면 이선의 핵 그대에게. 그대여 이젠 안녕. 제가 알고 있는 노래도 있고요. 모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한다면 여기서 한 곡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음치예요. 박치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채팅창으로 소통해 주시지 않아도 꼭 하나만 생각을 해주세요. 머릿속으로.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노래입니다. 그대여 왜 이 그렇게 노래는 쳐다보나요? 2019년에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건네주지 않고 자, 2015년의 그대여입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여, 채팅창으로 답해주신 그대여 2012년의 그대여였습니다. 그대여 2000년에 그대여 나옵니다. 1996년에 그대여입니다. 내 눈물의 편지 나의 눈을 봐요. 그대의 눈빛 속에
네, 이 영상을 보고 또 추억에 잠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요. 안 나왔는데 그러면 1990년도에 몰래 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 활동을 하면은요. 우리 MZ분들, 네, MZ를 요즘에는 같이 묵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젠지분들은요. 이 성인식부터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퀴즈로 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세대별로 다른 노래가 떠올랐을까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요. 바로 이 동시대의 비동시성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현재 2025년도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 어떤 관계에 있어서 출생 시기가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은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간격이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출생한 시기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경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한 시기에 따라 사람과 세상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선배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땐 배가 고파서 나무 껍질도 잘라서 삶아 먹고 그랬어. 너희 밥 굶어봤어? 저도 나무 껍질을 잘라서 삶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후배 세대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열심히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노력이 아니라 노력으로도 부족한 시대를 살아간다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에서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또 나 때 타령, 나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은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이 나 때는 말이야, 여기에서 상대방을 좀 낮추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저 때는 그랬구나. 저 때는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그랬구나 라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협력을 이루어야 될 순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에서도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요.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협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대 간의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 소통의 놀라운 한마디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 그랬구나입니다. 자, 이게 왜 놀랍냐면요, 그랬구나, 이 네 글자이지만 이 안에는요, 상대방이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인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 그랬구나 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그랬구나 입니다. 네, 다들 외치셨죠? 네. 자, 존엄을 지키는 태도, 다름의 인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 관계 이전에 우리 모두는 조머너만 관계의 주체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상대의 한계를 수용하기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만큼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을 만큼을 존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 스스로의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 앞에서 설명드렸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봉사 현장에서 도와주되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상대가 할 수 있는 힘과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건강한 거절입니다. 사실 저도 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공감을 넘어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계별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1단계, 그 다음 2단계, 3단계,
사실 실상은 어렵죠. 단계별로 하기가.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단계들이 있었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탁에는요. 큰 부탁과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큰 부탁은요. 쉽게 우리가 바로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랬을 때 좋은 방법은요. 생각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한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은요.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한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답변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래이래해서 내가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너무나 죄송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는요. 감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긍정심리에도 감사의 효과가 있죠. 감사의 효과는요. 상대방이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인식할 수 있는 경향을 크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함보다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은 부탁입니다. 작은 부탁은요. 우리가 즉시 거절할 수 있는 부탁입니다. 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 우선순위 혹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요.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관 담당자께 말씀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는 참 부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는요. 부탁은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어떨까요?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빨간 색깔 글자로 써놨습니다. 이 부분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탁을 할 때 말을 해야 돼요. 또 거절을 할 때도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딱딱한 말투보다는 부드러운 청유형이 좋습니다. 자, 이 청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침표를 question, 물음표로 바꾸시는 대화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요. 우리의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혹시 이거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앉으세요. 이거보다는 여기 앉아보실까요? 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은 마침표를 퀘스천으로 바꾼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을 보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떡하니 쿠션을 제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이 쿠션, 완충 효과, 말랑말랑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 표현법은 바로 쿠션 대화법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 앞에 완충 효과를 할 수 있는 쿠션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쿠션 대화법은요. 상대에게는 배려가 될 수 있고요. 나에게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계의 안전장치입니다.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말씀 감사한데요. 죄송하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게 쿠션 대화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딱딱한 문장보다는 제가 아까 어떤 문장이 효과적이라고 했죠? 채팅창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핵심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마침표를 뭐로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복습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표현 안 하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물음표 맞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요. 청유형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도와드리기가 어려운데 내일 다시 와주세요. 이거보다는 내일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청유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이 쿠션 대화법과 이 핵심 메시지를 청유형으로 활용해 보시면 매우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 내에서 혹은 봉사활동 현장에서, 자원봉사 현장에서
나는 밝혀도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요, 나이를 물어봐요. 직업을 물어봐요. 결혼을 했냐고 점점 더 사생활을 물어봅니다.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때 어떤 분들은요, 거절을 못해서 저 몇 살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또한 거절해야 되겠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요, 비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표정이 무표정이고 비밀이에요. 이러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시면서 비밀이에요. 이렇게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리프레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들의 감정 에너지는 몇 %인가요? 줌 채팅창에 숫자로 한번 적어 주십시오. 1에서 100까지 한번 표현해 주실까요? 네, 나의 지금 감정 에너지는 비밀인데요. 좋습니다. 네, 상당히 높으신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좀 20, 난 좀 낮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이시네요. 20이 아니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파워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요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유난히 피로하셨나요? 때로는 봉사 현장에서 상대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져서 일상생활에 힘드셨을까요? 혹은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과도한 책임감에 부담을 느끼셨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나 정말 혼자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만약에 이런 신호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이건 공감 피로 혹은 감정 소진일 수 있습니다. 공감 피로가 의미하는 것은요, 타인의 고통에 반복적으로 공감하면서 공감을 넘어서 동감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 에너지가 점점 소진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감정이 너무 과도하게 이입돼서 상대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자, 감정 소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상태예요. 일도 싫다. 사람도 싫다. 관계도 싫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좀처럼 회복되지가 않는다. 일상 기능이 저하됩니다. 감정 소진은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안전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안전거리가 중요하지요. 이런 것처럼 나의 마음에도 안전거리가 중요합니다. 안전거리가 의미하는 것은요, 공감은 하되 흡수하진 않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감성적인데, 나는 늘 감정으로 사람을 이해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마음의 안전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우리가 몸을 위해서는 운동을 한다던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건강한 마음 습관을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3가지로 오늘은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 환기입니다. 나의 감정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만의 대나무 숲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나는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혹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감정 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 감정 일기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쏟아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 일기랑 다른 점은요, 감정을 위주로 일기장에 적는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돌봄입니다. 봉사와 나를 분리하고 의식적으로 쉬는 시간을 만들고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명확한 경계의 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도 힘들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똑똑똑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우리가 감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감정 릴레이를 하면은요, 희로애락 외에 좀처럼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감정의 종류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우리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 화난다, 우울하다 이 정도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 감정, 난 지금 애석한 감정이야. 그리고 나는 좀 따분해. 맥이 빠졌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통을 해주신다면 저는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활동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 무슨 기업에서 사랑스러운 이 감정 카드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요, 카드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플레이어가 한 장의 카드를 뽑는 거예요. 그럼 플레이어는요, 이 카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팀별로 활동을 했는데요, 50대 부장님이 카드를 뽑으셨습니다. 그 카드에는 사랑스러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장님은 이 단어를 볼 수가 없고요. 다른 팀원들이 부장님이 사랑스러운 감정을 맞출 수 있도록 상황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0대 신입사원이 자, 제가 먼저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장님이 뜻하지 않은 야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 바빠서 점심 식사도 못 하셨어요. 너무나 배가 고프셨겠죠? 그런데 우리 퇴근을 하시는 길에 사모님이 마중을 나와 있으신 게 아니겠어요? 집에 가보니까 짜잔 하고 상다리가 부러지라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때 우리 부장님의 감정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장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을까요? 채팅창으로 한번 소통해 볼까요? 네, 부장님은 이런 예시를 보고 나 감동했다. 좋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이어서 소통, 감사. 네, 계속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야근도 했고 밥도 못 먹었는데 어떻게 알고 우리 아내가 나를 마중 나와 있고 상다리가 부러지라 이렇게 했나. 네, 이거는 표현은 아니고요. 요 예시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 우리 부장님이요, 이 예시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셨냐면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섭다,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또 다른 부장님이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야, 그렇게 예시 들면 안 되지.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런데 이 50대 부장님이요, 일찍 결혼을 하셔서 손주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네 아랫집에 갔어. 손주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때의 감정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번에 사랑스럽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실제 오프라인 교육이라면 이런 활동을 해보면 너무나 재미있고 의미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정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우리가 나 자신에게 마음 습관을 어떻게 선물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거는요, 다 연구를 기반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사카 공립대학의 연구인데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하늘색이 신경을 차분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바른 자세가 돼서 감정이 정돈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세는요,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손, 왼손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십시오. 다들 하셨죠? 네. 그런데 이 자세 자체가요, 자신감하고 연결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팔을 쫙 한번 펴보십시오. 자, 다음은요. 진짜 너무 바쁘다. 그리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천천히 차를 우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차를 우리면서 나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뇌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뇌도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마음이 평온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지?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우리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큼 차를 우리시는 거예요. 꼭 차가 아니어도 되겠죠? 우리가 더치커피를 내린다던가 뭔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실제 요거는 뇌가 리셋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도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늘 커피를 먹어요. 그런데 커피를 먹으면 왠지 그 향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서울대에서 이 커피 원두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는 그런 실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원두 냄새가 있었을 경우에는 더 많이 바꿔줬다라는 연구 결과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는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정상 쥐, 그리고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잔 쥐, 이렇게 실험을 했었는데요. 커피의 원두의 향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요, 우리가 더치커피를 내리면서 마음이 복잡함을 좀 달래고, 그리고 커피 향기를 맡으면 스트레스 완화에 실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자율신경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심호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죠. 자, 우리는 복식 호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배꼽이 우리 허리에 닿는, 꼭 그게 아니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방식대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이죠. 자, 이 신호는요, 뇌에 너 쉬어도 된다라는 신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숨을 들이마시고 약 4, 5초 동안 잠시 멈추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불안할 때, 너무나 심란해요. 답답할 때 우리는 그냥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때는요, 내가 해야 할 일, 그걸 분명하게 알면 진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은 시간이 걸리는 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잠시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슴을 울린 노래 주인공이죠. 우리 가수 황가람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요즘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노래하는 황가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가람 씨의 노래가 더욱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울림이 있는 이유는 그동안 살아온 길이 또 가람 씨가 이 노래 가사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벌써 이제 데뷔 14년 차 가수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지금 가람 씨 나이가 올해 41살입니다. 야,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가람 씨.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데뷔가 14년 차인지 몰랐어요. 저도요. 원래 가람 씨가 가수가 되기 전에는 태권도 선수였다고 그래요? 네,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태권도 선수를 하다가 네. 성적도 꽤 좋았고 했는데
다리가 내동강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통깁스를 1년 넘게 1년 와, 반을 그 꽤 큰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밖으로 뼈가 삐져나오는 부상을 입어가지고 아이고. 7살 때부터 했는데 계속 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가지고 좀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그래서 다친 김에 또 노래도 좋아한 김에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불안하죠.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은 때로는 쉽게 이루지 못하고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를 하죠. 그래서 시험 직전에 막 책을 봅니다. 근데 불안한 거는요,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요, 책을 보는 것보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적는 것이 결과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기 직전에 불안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글로 적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나의 현상들, 나는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네, 손에 땀이 나네, 조금 불안해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자, 주변에서 굉장히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화낼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은 다이어트 중이거나 식사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더 화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장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요, 공복 상태를 피해야 되고요, 장내 환경을 정돈하면 기분이 안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내에 있는 세균이 수면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장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손쉽게 안정되는 방법을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온천은 실제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매번 온천에 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천에 몸을 담갔을 때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고 좀 마음의 안정, 치유를 받고 싶다라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손을 씻으면은요, 감정이 씻겨 내려간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행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즐거움, 의미, 몰입,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요. 행복은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 관점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행복의 관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정의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100명의 사람들을요,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 보였습니다. 궁금했어요, 이유가. 그래서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서 100명의 유전 형질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행복 수준의 차이를 50%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행복의 요소 중에는 유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50%가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환경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행복의 수준 격차를 10%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40%는 무엇일까요? 이걸 해명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의 공식을 갖고 왔습니다. 행복의 공식, 내가 경험하는 행복의 수준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가 있습니다. 유전이 50%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중에 10%가 해당되는 게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세부적으로 나누면은요, 외적 환경과 그리고 외적 환경 중에서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결혼할까 말까? 나 강남에서 살까? 이거는 모두 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요, 나이 바꿀 수 없죠. 마음은 20대지만 20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백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우리의 피부색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 40%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는요, 자발적 행동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낙관성 그리고 현재의 몰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현재의 몰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지, 이 부분이 바로 4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나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조명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요, 내가 마치 연극의 배우인 것처럼 타인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타인을 너무 많이 신경 쓴다면은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너그러움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너그럽게 나를 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강점이 존재합니다. 약점을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강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부분을 전체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일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러지 않는 것이죠. 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활동에 스스로 만족하고 의미를 느끼고 계실까요? 여기는 나사의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은요,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달나라로 가는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즈니랜드로 가볼까요? 디즈니랜드에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무대를 만들기 위한 엔터테이너입니다. 그 이유는 디즈니랜드 퍼레이드 때문에 나는 퍼레이드의 무대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바로 활동의 의미 혹은 일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봉사의 관점이 아니라 일의 관점이라면 실제 연구에서 성과랑 연결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께 숙제 드렸습니다. 자원봉사는 땡땡이다. 마지막은요, 이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자원봉사는 이것이다.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을 통해서 네, 만족하는 삶이다. 좋습니다.
나의 삶이다, 사랑이다, 희생이다, 일상의 습관이다, 자기만족이다, 다양한 의견, 천사들의 잔치이다, 배려의 사랑이다. 와, 너무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Q&A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의 깊이 있는 강의 잘 들으셨나요? 모두의 행복을 위한 관계의 태도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또 타인을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와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통찰을 나눠주셨습니다. 저에게 자원봉사란 양파 같습니다. 까도 까도 장점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저 역시 많은 내용을 필기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요. 특히 많은 내용 중 타인은 현상이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다름을 인정하는,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제 동생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1시간 동안 귀한 강연 들려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15분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3812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행복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행복의 정의는 스스로 정의하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행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네. 행복의 정의를 네네.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네네. 조금 생각이 전환돼서 네네. 저 역시도 봉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행복은 혼자만의 시간이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요. 나는 혼자 있는 거 싫다. 나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죠? 저는 햄버거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햄버거 사드릴게요. 오, 좋습니까? 좋습니다. 내일도 사드릴게요. 오, 좋은데요? 모레는요? 그럼 좀, 이제 주임님은 햄버거만 드셔야 돼요. 어때요?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자인 시간, 때로는 관계의 시간도 필요한 거지 우리가 행복의 정의를 이분법처럼 딱 나누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햄버거를 좋아하지만 때로는 된장찌개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비빔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정의는 내가 스스로 정의하는 거지만 그걸 꼭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면 될까요? 네, 행복을 좋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도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전화번호 뒷자리 5178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나 봉사 현장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봉사 시간만 때우고 가야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뇌는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더 강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도꼭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꼭지에 온수와 냉수가 있어요.
온수에서는 당연히 따뜻한 물이 나오고 냉수에서는 당연히 차가운 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도 두 개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긍정의 수도꼭지와 부정의 수도꼭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정의 수돗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부정의 수도꼭지를 딱 잠가요. 그리고 생각해요. 나 이제 긍정적이어졌다. 그런데 수도꼭지가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긍정적이기 위해서는요. 부정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의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노력은요. 감사예요. 그래서 봉사 현장에서도요. 감사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요. 오늘 제가 여기 늦지 않고 왔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타이어에 펑크 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무사히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부정의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고 긍정의 수도꼭지를 열기 위해서 한번 감사를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수도꼭지라는 아주 적절한 비유를 네네네. 들어주셨는데요. 네. 부정적인 것을 아예 없애는 것보다 긍정의 수도꼭지를 더 콸콸콸 네네. 흐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네. 지금 혹시 질문 올라온 것 중에 하나를 네네. 강사님께서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산책을 하면 기분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한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만의 소진 예방 찾는 방법 혹은 강사님만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산책을 하면 기분이 풀려요. 그럼 당연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어디를 바라볼 수 있죠? 하늘을 바라볼 맞아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좋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자신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호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보면은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론을 따라하는 것보다 내가 이 방법을 적용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을 찾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마음 챙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거면 그게 최고의 마음 챙김이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 기억하시나요? 두 팔을 양손으로 벌리고 위에를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네. 퇴근길에 지나가서 노을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제가 어딘가에서 이제 자신만의 안식처 만들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네네. 같은데요. 은은한 조명, 또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틀어놓고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제가 감정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님께서 그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나만의 대나무숲 제가 표현해드렸죠.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방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요즘은 1인용 작은 책상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죠. 거기를 선생님의 말처럼 내가 좋아하는 향기, 내가 좋아하는 소품도 될 수 있겠죠. 거기를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럼 내가 감정일기도 쓸 수 있고 나는 감정일기보다는 감사일기가 좋겠다. 감사일기도 쓸 수 있고 나만의 안식처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7341님이 하늘 구름 바라보기. 네, 오늘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네, 8829님이 또 네. 질문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점심시간 때마다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지 못해 늘 친구들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요. 네. 가끔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 나는 어디까지 양보해야 될까요? 자신만의 이제 선인 거겠죠. 나는 한 번은 양보할 수 있다. 두 번은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자 하니 나를 보자기인 줄 알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거절해서 갖고 올 수도 있는데요. 거절을 했을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절을 거절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필요한 게요. 바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번 용기를 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긴장 안 하셔도 좋습니다.
5 곱하기 3은 15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구구단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법도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요. 용기를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구구단을 외운 것처럼 내가 딱 한 번만 하잖아요. 그럼 너무 쉽게 거절할 수 있어요. 쉽게 나 오늘 철판 볶음밥 먹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열심히 적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딱 담겨져 있었는데요. 네. 거절은 상대방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네, 아까 네. 강의 중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이처럼 진정한 관계는 한쪽만 서로 양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관계 속에서 번갈아 가면서 배려하면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잠시만요. 위에 혹시 답변을 못했거나. 네. 오, 전화번호 뒷번호 1366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모두의 행복을 위한 관계의 태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 하나만 노력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서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나 혼자 잘해요. 상대방은 하지 않아요. 상대방 모를 수 있어요. 저는 표현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주길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앞서도 비밀이에요. 이랬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잘 전달해서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이루는 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 있잖아요.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은 옆에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고 더욱더 흥미로운 거는요. 내가 행복하면은요. 친구의 친구까지도 행복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행복을 찾은다면 또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네. 관계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네. 내가 먼저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혹시 더 올라온 질문이 있을까요? 더 내리면 위에는 없는 것 같고요. 위에는 없는 것 같고 네.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없으면 네네. 이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전환 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 하나하나를 보며 이 강의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마무리 말씀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채팅방에 만족도 조사 링크를 공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강의 종료 후 오늘 6시까지 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며 특히 만족도 문항을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신 분 중 무려 10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수료증과 이벤트 결과는 12월 10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시민성장교육팀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입니다. 3회차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단체 사진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사진은 줌 화면 캡처로 진행되니 잠시만 화면을 켜주시고 멋진 포즈를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손 하트도 좋고 V도 좋고 그냥 환한 미소도 좋습니다. 모두 화면 켜고 준비되셨나요? 네, 3초 뒤에 캡처 들어갑니다. 먼저 V 해볼까요? 자, 스텝이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자, 이번에 하트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찰칵. 좋습니다. 이번에 다른 포즈로 하나 더 찍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막 지어낸 포즈입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합장이 아니라 손을 포개는 포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즈는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잘 지키고 너와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연결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포즈로도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너와 나의 건강한 거리를 위해 하나, 둘, 셋, 찰칵. 감사합니다. 방금 찍은 사진들은 SNS 홍보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화면을 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선한 가을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따뜻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